광복절 행사장에서 고태식이 태극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이딴 조센진 깃발이 뭐가 대단해? 일본이 없었으면 거지 나라였을 거야. 70대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거둬라! 여긴 대한민국이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이 길을 막아서고 시민들은 스마트폰만 들고 구경할 뿐이었다. 박진호의 가슴에서 메아리 쳤다. 태극기를 반드시 지켜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근교 작은 마을의 고요함을 깨우는 것은 박진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걸음이 평범한 노인의 것은 아니었어요. 76살의 나이에도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의 걸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죠. 707 특임단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알람 시계 없이도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건 군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젯밤 새벽 2시경 집 밖에서 들려온 수상한 소음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그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그의 태극기를 가리키며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손에 든 검은 스프레이를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진호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었죠. 감히.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섣불리 나갔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그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어요. 특수부대에서 익힌 관찰력은 여전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후 박진호는 집 앞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깃대에 걸린 태극기에 검은 페인트가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박진호는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내려 자세히 살펴봤어요. 태극 문양을 가로지르는 검은 줄과 함께 조센징이라는 모욕적인 글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박진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깨끗한 물과 수건, 그리고 중성세제를 가져왔어요. 1시간 넘게 정성스럽게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페인트가 지워졌어요. 깨끗해진 태극기를 다시 깃대에 올리면서 박진호는 군인식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례는 평소와 달랐어요. 분노와 각오가 섞인 경례였죠. 오늘도 지켜내겠습니다. 그때 등교길에 나선 동네 아이들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어젯밤에 나쁜 아저씨들이 왔어요. 엄마가 경찰 부르려고 했는데 벌써 도망갔대요. 맞아요. 우리 집 창문으로 봤는데 할아버지 태극기에 뭔가 했어요. 소희가 겁먹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박진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무서웠구나. 괜찮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야. 할아버지는 안 무서워요? 그 아저씨들 되게 무서웠는데.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단다. 그런 사람들 정도는 무섭지 않아.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박진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슈퍼히어로였어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태극기를 지키는 게 할아버지 일이었거든. 아이들이 안심한 듯 웃으며 학교로 향한 후 박진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여러 액자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가장 중앙에는 707 특임단 시절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명의 대원들이 태극기를 배경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각종 훈장과 표창장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북한 특수부대 무력화 작전 성공, 박진호 상사 무공훈장 수여, 대테러 작전 표창 을지 연습, 우수부대 표창. 박진호는 사진 속 김동철 요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동철아,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역사를 비틀어버리려고 하고 있어.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제80회 광복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는 발언들이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호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특히 일부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에는 박진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혈관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이런 놈들이. 그때 다시 창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호는 특수부대에서 익힌 몸놀림으로 소리 없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니 어젯밤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다시 나타나 그의 집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군. 박진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상대방이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참전 용사 배지들을 꺼냈어요. 광복절 기념식 참석용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배지를 가슴에 달면서 박진호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여전히 군인의 기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 예리함 그대로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전술 장갑이었어요. 가죽이 많이 낡았지만 아직도 손에 딱 맞았습니다. 장갑을 끼며 박진호는 손목을 돌려봤어요. 관절이 뻣뻣하긴 했지만 아직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의 유연성도 확인해 봤어요. 예전 그 돌려차기를 할 수 있을지. 아직은 괜찮군. 박진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구두끈을 단단히 맨 후 박진호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완전 무장한 참전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겠군.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당당하게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박진호는 깊은 각오를 다졌어요.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마련된 광복절 기념식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지하철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오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참전 용사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광복절이구나. 박진호는 가슴에 단 참전 용사 배지를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오늘따라 그 배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박진호는 옛 전우를 만났어요. 김철수였습니다. 같은 707 특임단 출신으로 지금은 참전 용사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죠. 진호야, 올해도 왔구나. 철수야, 몸은 어떤가? 두 노병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진호야, 오늘 조심해라. 이상한 놈들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상한 놈들? 친일파 후손들이라고 하던데. 작년에도 여기서 소란 피웠다고 하더라. 박진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자신의 태극기를 더럽힌 놈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아? 저쪽 구석진 곳에. 아, 저기 보이는 놈들 같은데. 김철수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뚱뚱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태식이었죠. 박진호는 고태식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지역에서 워낙 악명이 높았거든요. 친일파 할아버지 덕분에 재산을 물려받아 놀고 먹으면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자식이. 박진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오전 10시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국기 입장이 시작되었어요. 태극기를 든 기수가 당당하게 행진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박진호와 다른 참전 용사들은 군인식 경례를 올렸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고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보라고. 늙은이들이 태극기 보고 울겠네. 고태식이 비웃는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고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기념사가 시작되었어요. 광복회장이 무대에 올라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때였어요. 고태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조국 광복? 웃기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태식을 쳐다봤어요. 고태식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조선은 아직도 거지나라였을 거야.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몇몇 사람들이 항의하려 했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김철수가 팔을 잡았어요. 진호야, 참아라.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하지만 고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광복? 해방? 개소리. 일제시대가 훨씬 좋았어. 이제 참석자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참전 용사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태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작은 태극기를 꺼내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딴 찢어진 천조가리가 뭐가 좋다고. 그리고는 신발로 태극기를 밟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진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어젯밤 자신의 집 태극기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 미친 자식이. 김철수도 이제는 말릴 수 없었어요. 다른 참전 용사들도 분노에 떨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태식은 태극기를 더 세게 밟으면서 소리쳤어요. 이거 찢어버리면 얼마 줄래? 하하. 그의 부하들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형님 멋있어요. 그래요. 조센징 태극기 따위. 참석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만둬. 경찰 불러. 저런 놈이 어떡해. 하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이 사람들을 밀어내며 길을 막았습니다. 덩치 큰 건달들이었어요. 뭐 어쩔 건데? 여긴 자유대한민국이잖아. 고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태극기를 더욱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박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철수의 만류를 뿌리치고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이 재빨리 박진호의 앞을 막아섰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나이 먹고 다칠까봐 걱정되는데요? 박진호는 그들을 쏘아봤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살기가 눈에서 번뜩였어요. 고태식은 이 광경을 보며 더욱 신이 났습니다. 봐라, 늙은이들이 화내네. 하하. 그는 태극기를 집어들어 찢는 신용을 했어요. 이런 헝걸레 같은 걸 가지고. 그 순간 참석자들 사이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들, 우리 태극기를 지켜주세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아마도 학교에서 단체로 온 것 같았습니다. 박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박진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특수부대 박진호 상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태식이 태극기를 발로 짓밟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1972년 대테러 작전 중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태극기를 생각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평생 태극기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평생 태극기를 지킨다. 박진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4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어요. 그때 고태식이 더욱 과격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바닥에 던져놓고 양발로 번갈아가며 밟기 시작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신나게 밟아댔습니다. 이딴 걸레 조각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하. 고태식의 구두 밑창에 태극기가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본 참석자들의 탄식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몇몇 어른들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런 짓을 어떻게 해.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태식은 이런 반응을 보며 더욱 신이 났어요. 부하 중 한 명이 휴대용 확성기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이거 써보세요.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좋아. 고태식이 확성기를 받아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전체에 고태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음향을 끄려고 했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조센징 태극기가 뭐가 대단합니까? 일본 깃발이 훨씬 아름답고 의미 있는데. 행사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표정을 보며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초등학생이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래요? 우리 태극기가 나쁜 건가요?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박진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사명감이었죠.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후손들의 기억과 가슴에 새겨질 역사다. 박진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말리려 했어요. 진호야, 어디 가려고.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우리만 욕먹어. 철수야, 이번에는 막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태식은 계속해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광복절? 뭘 광복해? 일본한테 고마워해야지. 조선 놈들은 일본이 문명 가르쳐줘서 겨우 사람 꼴 갖춘 거 아니야. 이제 참석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 경찰은 뭐하고 있어? 아이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하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이 사람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막아섰어요. 6명 정도 되는 건달들이었습니다. 뭐, 할 말 있으면 와보라고. 우리 형님 말이 틀렸어? 사실이잖아. 부하들도 함께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무대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 같았어요. 특수부대에서 익힌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고태식은 이제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극기? 이딴 찢어진 걸레가 뭐가 좋다고. 우길기가 훨씬 아름답고 위험 있어. 그러면서 가방에서 작은 우길기를 꺼내 높이 흔들어 댔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깃발이야. 태양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참석자들이 완전히 분노에 휩싸였어요. 특히 참전 용사들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소리쳤어요. 이 자식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걸. 미친놈이 확실해. 정신병원에 가야 할 놈이야. 고태식은 더욱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어요. 뭐, 화났어요? 그럼 어쩔 건데? 이 늙은이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태극기를 바닥에 펼쳐놓고 침을 뱉었습니다. 퇴, 이딴 걸로 날아라고.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이었거든요. 박진호는 무대 옆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고태식의 모든 행동을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특수부대에서 익힌 관찰력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태식의 부하들 위치, 그들의 덩치와 움직임, 가장 가까운 탈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태식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대략 15m, 장애물은 5명, 각도를 맞추면 가능하다. 박진호는 손목을 조용히 돌려봤어요. 관절이 뻣뻣하긴 했지만 아직 순발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고태식이 다시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조선인들은 원래 게으르고 더럽고 못났어. 일본이 씻기고 가르쳐준 거라고.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고개를 들고 고태식을 노려봤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 말이 맞아요?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예요? 선생님은 분노를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란다. 박진호의 가슴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들의 눈에 박힌 혼란과 상처가 보였거든요. 저 아이들이 저런 모욕을 보고 자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박진호는 전술 장갑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습니다. 고태식이 우길기를 높이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일본 제국 만세. 진짜 위대한 나라 만세. 그 순간 박진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707특임단 박진호 상사가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고태식이 우길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자 그의 부하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때 고태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들아, 저 조센징 태극기 좀 더 제대로 밟아줘.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 셋이 동시에 태극기 위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아예 태극기를 땅에 완전히 눌러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포도를 지니기듯 발을 비비며 밟아댔어요. 으하, 이게 맛이지. 형님, 이거 진짜 기분 좋네요. 태극기가 그들의 무거운 발 아래에 찌그러지고 더러워지는 모습을 본 노병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참전용사 이순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발을 걷어라. 여긴 대한민국이야. 이순옥은 월남전에 참여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아직도 총탄 파편이 박혀 있어서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오늘만큼은 그 고통도 잊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짓을? 이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전쟁의 아픔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태식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뭔 소리예요? 대한민국? 하하. 고태식이 확성기를 들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한민국이 뭐가 대단해. 일본이 있었으니까 있는 거지. 조선은 원래 일본 속국이었잖아. 참석자들 사이에서 더욱 격렬한 항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정말 미쳤네. 경찰 어디 있어? 하지만 경찰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태식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 도발했어요.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더럽고 무능했어. 일본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못 살았을 거야. 이번에는 젊은 어머니들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정말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한 어머니가 아이의 귀를 막으며 돌아서려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려 계속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우리나라 나쁘다고 해요? 모르는 소리야. 저 사람이 잘못 배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태식의 부하 중 한 명이 아예 태극기를 찢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찢어도 돼요? 당연하지. 찢어. 태워도 돼. 와, 진짜 시원하네요. 참전 용사들의 울분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몇몇 노병들은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럴 수가.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나? 동철이 영수야. 너희가 지키려던 나라가 이 모양이다. 김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호야, 이거 정말 못 참겠다. 내가 나가겠어. 하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6명 모두가 태극기를 짓밟고 찢고 침을 뱉고 있었어요. 고태식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조선은 실패한 나라였어요. 일본 덕분에 겨우 문명국이 된 거라고. 그러면서 우길기를 더욱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깃발이에요. 태양의 나라 일본.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고태식의 부하들이 사람들을 막고 있어서 아무도 다가갈 수 없었어요. 뭐 어쩔 건데. 덤벼봐. 이 늙은이들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다고. 부하들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박진호가 사람들 사이에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어요. 마치 대지를 울리는 것 같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탁탁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박진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6살의 노인이 아니라 707특임단의 박진호 상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박진호의 기운에 압도당한 거였어요. 고태식의 부하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님, 저 할아버지. 뭐가 문제야? 고태식이 돌아봤을 때 박진호는 이미 그들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와 있었어요. 박진호는 걸음을 멈추고 고태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고태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저 할아버지 뭔가 이상한데. 부하 중 한 명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박진호를 바라봤어요. 고태식은 당황했지만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는? 뭘 봐? 하지만 박진호의 눈빛을 제대로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박진호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조금씩 쥐어지고 있었어요. 전술 장갑을 낀 그의 손에서 가죽 마찰음이 작게 들렸습니다. 김철수가 뒤에서 박진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호야, 오랜만에 보는 그 눈빛이구나. 드디어 707특임단의 전설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고태식 앞에 당당히 서자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고태식은 박진호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으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저 할아버지 뭐야? 왜 그렇게 무섭게 봐? 고태식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아, 이 늙은이가 뭔데? 당장 꺼져. 고태식이 박진호를 향해 소리쳤지만 박진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발을 우리 태극기에서 치워라. 박진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오랜 군인 생활에서 나오는 카리스마였어요. 고태식이 순간 주춤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뭐,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그때 고태식의 부하들이 재빨리 박진호의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덩치 큰 건달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게요?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시면 다쳐요. 좌측 부하는 키가 180cm가 넘는 근육질이었고 우측 부하는 몸무게가
90kg은 좋게 나가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왼쪽 어깨 관절에서 묵직한 통증이 번져 올라왔습니다. 1974년 작전 중 입었던 총상 후유증이었죠. 추운 날씨나 무리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박진호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부하들이 그의 팔을 더 세게 비틀자 허리에서도 날카로운 고통이 스쳤습니다. 척추협착증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순순히 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부하들의 손아귀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박진호는 자신의 나이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놈들 넷쯤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는데 관절이 뻣뻣하고 반사신경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오른쪽 무릎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움직임을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고태식이 박진호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어요. 노인네, 현실을 받아들여. 시대가 바뀌었다고. 고태식은 박진호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라를 지켜봤자 달라진 건 없어. 보라고 지금 이 꼴을. 고태식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어요. 아침부터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영웅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늙고 약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박진호의 눈가에 잠시 절망이 스쳤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만 찍고 있었어요. 우와, 이거 완전 실시간 화제네.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시민들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도움을 좀.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폰을 들고 중얼거렸어요. 와, 이거 완전 영상 소재네.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일 듯. 근데 저 할아버지 진짜 가엾긴 하네. 그래도 괜히 끼어들었다가. 젊은 여성도 영상을 찍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까지 곤란해지면 어떡해. 저 사람들 덩치 봐. 박진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김철수와 다른 참전 용사들도 도우려 했지만 고태식의 나머지 부하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 위험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다치시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조금만 기다려. 경찰을 부르고 있어. 하지만 경찰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태식이 다시 박진호 귀에 속삭였습니다. 봐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 이게 네가 지킨 나라의 현실이야. 박진호의 어깨가 축 처져 내렸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어요. 정말 내가 헛된 일을 한 건가? 고태식이 확성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영웅인 척하려고 하네요. 행사장 전체에 고태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결국 이 꼴 아니에요? 늙고 힘없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오락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아, 저 할아버지 진짜 안 됐네. 근데 좀 웃기기도 하고. 영화 같은데? 박진호는 그들의 반응을 들으며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고태식의 부하가 박진호의 가슴에 달린 배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어요. 이런 쇠조각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참전 용사?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요. 또 다른 부하가 조롱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손자들하고 놀세요. 여기서 뭐 하시게요? 박진호는 자신이 가슴에 달고 온 훈장들을 내려다봤어요. 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월남전 참전 기념메달. 목숨을 걸고 받은 그 훈장들이 이제는 무의미한 쇠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는 건가?
박진호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고태식이 태극기를 다시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런 걸레나 지키려고 평생을 허비했네. 정말 불쌍해. 그러면서 침을 뱉었어요. 퇴. 조센징들 참 한심해. 광복절 행사장이 그날만큼은 무기력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태극기는 바닥에서 더럽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던 노병은 젊은 건달들에게 붙잡혀 조롱당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라이브 방송을 하며 말했어요. 지금 광복절 행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저런 사람들한테 댓글로 할아버지 힘내시라고 하시는 분들 많네요.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철아,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박진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태식은 이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났어요. 봐요, 봐. 울고 있어. 영웅이 울고 있다니까. 부하들도 함께 웃으며 박진호를 조롱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현실 받아들이세요. 영웅 놀이는 그만하시고 집에나 가세요. 박진호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박진호가 깊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행사장 맨 앞줄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 우리 태극기를 지켜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 두 팔을 번쩍 들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지지 말아요.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박진호의 머릿속에 5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게. 그때의 목소리와 지금 이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어요. 박진호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박진호의 눈빛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눈에서 다시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 있던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말리려 했어요. 민준아, 조용히 해. 위험해.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지킨 영웅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민준이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외쳤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이의 외침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나쁜 사람들 혼내주세요. 우리 태극기 지켜주세요. 6살짜리 소희도 작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응원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응원 소리가 박진호의 마음에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박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고태식을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박진호의 몸에서 다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신력 단련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고태식이 박진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했어요. 뭐야, 이 할아버지 갑자기 눈빛이 왜 이래? 무서운데. 고태식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부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왼쪽 부하는 덩치는 크지만 손목 잡는 방법이 엉성했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부하는 힘은 세지만 발목이 불안정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보였어요. 아직 할 수 있다. 박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몸의 중심을 낮췄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본 자세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박진호가 움직였어요.
왼쪽 부하의 손목을 역관절로 비틀면서 동시에 오른쪽 부하의 발목을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이거 뭐야? 두 부하가 동시에 비틀거리며 박진호의 팔에서 손을 놓았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박진호는 자유로워진 몸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비록 관절이 아팠지만 아직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관중 속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박 교관님. 박진호가 목소리가 들린 쪽을 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군인식 경례를 올리고 있었어요. 김정훈 중사였습니다. 정훈이? 너 여기 왜? 박진호는 깜짝 놀랐어요. 김정훈은 1980년대 박진호가 교관으로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선배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해주십시오. 김정훈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보여주십시오. 김정훈의 목소리를 들은 다른 중년 남성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에게 교육받았던 예비역들이었어요. 박 교관님, 선배님, 교관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진호 주변으로 든든한 지원군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 예비역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조국을 지키는 정신. 또 다른 예비역도 외쳤습니다. 선배님, 우리도 함께 서겠습니다. 고태식이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야들아, 뭐하고 있어? 저 할아버지 빨리 잡아.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하지만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었어요. 박진호의 눈빛이 완전히 살아나 있었거든요. 박진호는 김정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훈아, 잘 보고 있어라. 진짜 군인 정신이 뭔지, 조국애가 뭔지.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다시 카리스마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나쁜 사람들 물리쳐 주세요. 우리 태극기 지켜주세요. 한 여학생이 태극기 그린 그림을 들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힘내세요.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박진호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어요. 참전 용사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우리도 함께한다. 김철수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외쳤어요. 그래,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다른 노병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진호는 고태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우리나라를 모독한 대가를 치러라. 고태식의 부하들이 다시 박진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진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몸놀림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몸에 밴 기술과 정신력은 여전했어요. 박진호는 몸을 낮춰 회전축을 잡았습니다. 그 유명한 돌려차기를 준비하는 자세였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김정훈이 다른 예비역들과 함께 박진호를 향해 외쳤습니다. 선배님, 대한민국 군인의 자부심을 보여주십시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박진호의 오른발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 전설적인 돌려차기가 다시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요. 박진호의 오른발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적군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그 전설적인 돌려차기가 다시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요. 고태식은 박진호의 변화된 기세를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어요. 뭐야?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고태식이 더욱 화가 나서 태극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걸레 따위가. 그러면서 고태식은 오히려 더욱 과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태극기를 바닥에 펼쳐놓고 양발로 더욱 세게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게 고태식이 온 힘을 다해 태극기를 짓밟았어요. 이번에는 아예 점프하듯 뛰어올라 두 발로 내려찍었습니다. 쿵, 쿵. 조선놈들의 걸레 태극기. 고태식의 무거운 몸이 태극기 위에서 뛰어댔어요. 태극기가 그의 발밑에서 더욱 구겨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형님, 저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부하 중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태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 늙은이 하나가. 고태식이 태극기 위에서 발을 더욱 세게 비비며 밟았습니다. 마치 포도를 지니기듯 발바닥으로 비벼댔어요. 이런 게 나라 태극기라고? 웃기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태극기를 발로 밟는 고태식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박진호가 외쳤지만 고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태극기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조센징 태극기 위에서 춤추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최고야. 고태식이 태극기를 발로 비비며 웃어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세게 발을 눌렀어요. 이거 진짜 짜릿하네. 하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발은 이렇게 쓰는 거다. 박진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호의 몸이 마치 용수철처럼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완벽한 호를 그리며 올라갔습니다. 비록 76살의 노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민첩함과 파워가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특수부대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연마했던 그 돌려차기였습니다.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태식이 박진호의 움직임을 보고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호의 몸이 완벽한 회전을 그리며 공중에서 돌았어요. 그의 오른발이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고태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쾅! 박진호의 오른발이 고태식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 같은 충격음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고태식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뚱뚱한 몸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으악! 고태식의 몸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고태식이 공중에서 두 바퀴나 회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입을 벌렸어요. 마치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우와, 저게 진짜야? 할아버지 완전 대박. 슈퍼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환호했어요. 고태식의 몸이 여전히 공중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마침내 중력이 작용했습니다. 쿵! 고태식이 15m나 떨어진 바닥에 등을 먼저 대고 떨어졌어요. 마치 거대한 모래자루가 떨어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고태식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뒹굴었어요. 턱이 어긋났는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호를 바라봤어요. 박진호는 여전히 차기 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없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힘이다. 박진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태식의 부하들이 완전히 겁에 질려 쓰러진 고태식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이럴 수가. 병원에 빨리. 하지만 고태식은 의식을 잃고 기절해 있었어요.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하고 시원한 바람이 행사장을 휩쓸며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태극기가 펄럭이며 깨끗하게 드러났습니다. 고태식의 더러운 발자국과 침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바람에 날아가면서 태극기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이 오후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방금 새로 만든 태극기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무대에서 연주하던 군악대의 북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군악대원들도 모두 입을 벌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행사장 전체가 고요 속에 잠겼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당당하게 펄럭이며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맨 앞줄에 있던 민준이가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준이의 외침이 마치 신호탄 역할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팔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이들의 만세 소리가 어른들에게도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김철수와 다른 참전 용사들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어요. 대한민국 만세! 김정훈과 예비역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젊은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팔을 들어 올렸어요. 대한민국 만세! 방금 전까지 무관심하게 휴대폰만 들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서 태극기를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행사장 전체가 뜨거운 만세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박진호는 이 광경을 보며 눈가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그 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경찰차 세대가 행사장 입구에 급히 정차했고 경찰관들이 뛰어나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서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물었어요. 김철수가 경찰서장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태극기를 모독하고 광복절 행사를 방해했어요. 경찰서장이 기절해 있는 고태식과 당황한 부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고태식의 부하들을 하나씩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우리 잘못했어요. 부하들이 울상을 지으며 끌려가고 있었어요. 구급차도 도착해서 의식을 잃은 고태식을 응급 처치했습니다. 턱이 어긋나고 뇌진탕까지 온 것 같았어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들이 고태식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어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취재진과 신문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박진호에게 다가왔어요. 노병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발차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진호는 먼저 바닥에 떨어진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어요. 태극기를 정성스럽게 펼쳐보니 다행히 찢어진 곳은 없었습니다. 조금 더러워졌지만 깨끗이 세탁하면 될 정도였어요. 박진호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노병님, 오늘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어요. 박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태극기는 피와 눈물로 세운 약속입니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약속이에요. 박진호가 태극기를 더욱 소중히 안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후손들이 잊지 않게 내가 지켰습니다. 기자들이 박진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저분들은 이 태극기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을 겁니다. 박진호가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태극기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자부심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에요. 민준이가 박진호에게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박진호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박진호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너희들이 이 태극기의 진짜 주인이다. 잘 기억해 두어라.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진호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든지 지켜낼 것입니다. 이 몸이 서 있는 한, 그날 저녁 뉴스는 박진호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태극기 지킨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 박진호의 집 앞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태극기를 올리는 박진호 곁에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저도 함께 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박진호와 민준이가 함께 태극기에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자 소희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태극기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 아침 박진호와 함께 태극기에 경례를 올렸어요. 동네 어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와서 함께 경례를 올렸어요. 그해 광복절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박진호는 여의도 행사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준이와 동네 아이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부모들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나쁜 사람들 안 와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와도 괜찮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박진호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행사장에서 태극기가 입장할 때 아이들이 제일 큰 소리로 박수쳤습니다. 우리 태극기예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태극기. 그날의 광복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었어요. 사람들이 태극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철아, 잘 봤지? 우리가 지킨 태극기가 저렇게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박진호의 옷자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김동철 분대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진호는 집 앞에서 태극기를 내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태극기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태극기가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며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진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내일 또 함께 태극기를 올릴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극기는 내일 아침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다시 당당하게 펄럭일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박진호는 나이와 고통을 이겨내고 조국을 지켰고 민준이는 순수한 응원으로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태식 같은 역사 왜곡에 맞서 김정은처럼 신념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